네, 안녕하십니까. 8주차 첫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웨이트 머신의 장단점, 뿐만 아니라 웨이트 머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프리웨이트와 웨이트 머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웨이트 머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물론 뭐 그때 우리가 수업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프리웨이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웨이트 머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우리가 숙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트 머신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모든 종류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제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머신들 중에서 프리웨이트와 웨이트 머신의 장점과 단점, 장점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을 소개하면서 그 머신에 대한 어떤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머신들이, 지금 보시는 게 밑에 로우 머신, 로우 낮게 끌어당기는 그런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라고 되어 있죠. 체스트 프레스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가슴 운동하는 겁니다. 가슴 운동하는 것이고, 이쪽은 등 운동, 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슴. 자, 뭐 기계만 봤을 때 뭐 이 기계가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오래 해 오셨던 분들도 저희 센터에 오셔서, 뭐 이 뒤쪽에 이렇게 배경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쪽에 보시면 저희가 뭐 웨이트 머신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프리웨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중량을 포함해서 웨이트 머신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서 시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즘에는 웨이트 머신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 그 고객들, 그 고객들의 어떤 선호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주로서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아무리 프리웨이트가 좋고 뭐 덤벨 바벨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그런 쪽으로만 강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빨리 지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흥미 유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피트니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다들 초보 아니면 중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뭐 선수들이나 상급자들은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상급자들이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프리웨이트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고, 굳이 뭐 이렇게 추천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프리웨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기구들, 그리고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운동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위에 집중이나 자극, 운동을 빠르게 진행해낼 수 있는, 자극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심리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의 심리, 시대적 발전에 발맞춰서 웨이트 머신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우리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심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타왔던 어떤 그런 자동차들과 달리 새로운 어떤 디자인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그런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새로운 그런 자동차들이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번 사용해보고 싶고, 그런 심리가 유발되겠죠. 웨이트 머신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좌측에는 등 운동, 우측에는 가슴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 기구의 머신의 어떤 그 이름은 각각의 고유 명칭은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플레이트 로드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해머 스트렝스라고 하는 그런 좀 유명한 웨이트 머신, 웨이트 트레이닝 머신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러한 비슷한 기구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판매가 되면서 흔히 이런 머신들을 해머 머신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정확하게는 플레이트 로드라고 이 형식, 움직이는 어떤 형식의 형식을 보고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승용차는 그냥 세단, 그리고 뭐 그 위에 뭐 SUV는 말 그대로 SUV, 집차 이런 것들은 다 SUV.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승합차들은 뭐 RV, 이렇게 RV 차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운동 기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 로드라고 하는데, 자,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머신은 등 운동을 하는 것이고, 발을 각각 이렇게, 자, 왼쪽을 자극하고 오른쪽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오른쪽 광배근을 운동하고 싶을 때는 왼발을 이쪽, 오른발을 이쪽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따로따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광배근을 자극을 주고 싶으면 이쪽에 두고 이쪽에 서로 발을 엇갈리게 둬서 이쪽에 있는 이제 핸들바를 직접 잡아당겨서, 이거는 뭐냐면 손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받치고 끌어당기는 그런 동작이고, 역시나 좌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 축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쪽만 끌어당겨도 같이 반대쪽까지 같이 당기게 되기 때문에 좌우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오른팔이 힘이 세고 오른쪽 광배근이 힘이 셀 경우에 센 쪽의 근육으로 더 많이 당기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웨이트 머신의 단점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좌우를 분리해서 내가 그 근육의 힘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웨이트 머신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해소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축이 달려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좌우가 흔들림 없이 그냥 내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되는 그런 기구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웨이트 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좌우가 분리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기구는 프리웨이트의 장점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구를 양손으로 잡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쪽에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쪽에 힘을 맞춰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맞춰서 운동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기구는 요 기구는 가슴 운동 기구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가슴 운동 기구고, 이쪽에 등을 대고 여기에 앉아서 발을 이쪽에 대고, 이쪽에 있는 발을 그냥 밀었다가 끌어당기면 되는, 끌어당긴다기보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축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프레스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서 머신이지만 프리웨이트의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플레이트 로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으로는 조금 특이한 기구가 또 있는데, 자, 이 왼쪽에 보시는 이 기구를 와이드 풀다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랩 풀다운 머신, 여기 M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머신을 줄여서 표기를 한 겁니다. 자, 좀 특이하게 생겼죠? 왼쪽에 있는 건 특이하게,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 기구가 이 기구와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랩 풀다운 머신에서 파생된 기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랩 풀다운 머신은 우리가 턱걸이, 대부분의 그 초급자들은 턱걸이를 잘 못합니다. 자기 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하기 어려운 운동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 체중을 끌어당겨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겨서 운동을 한다. 수차례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근력을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기 체중 부하 운동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대안을 그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랩풀다운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안장에 앉아서 손을 양쪽에 대고 그립의 넓이에 따라서 광배근의 가동 범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광배근의 가동 범위가 달라진다는 말은 또한 뭘 설명하느냐? 주동근은 광배근이 되겠지만 협응근인 삼각근, 후면 삼각근과 승모근 그리고 이두근의 운동 비중이 어떤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서 운동 비중이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이쪽에 이제 중량을 꼽는 곳이 있는데 중량을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중량을 예를 들면 50kg으로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 50kg으로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두고 봤을 때 그립을 넓게 잡느냐 아예 좁게 잡느냐 아니면 더 좁게 잡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광배근의 운동 비중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상급자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체형상 예를 들면 등 운동이기 때문에 광배근에 타고난 형태가 있습니다. 기시 정지점이 조금씩 다르고 모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섬유를 예를 들면 광배근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흉추와 요추가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상완골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잘못 그렸습니다만 요 부분이 이 광배근이 요 팔뼈 여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리다 보니까 조금 그려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요렇게 해서 팔에 요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상완골이 요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섬유가 요렇게 뻗어져 있죠. 요렇게 뻗어져 있는데, 자,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광배근이 대체적으로 많이 짧습니다. 짧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부착점이 이렇게 쭉 타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쭉 여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은 광배근이 전체적으로 광배근을 이렇게 펼쳤을 때, 견갑골을 벌려서 광배근을 펼쳤을 때 상부만 이렇게 볼륨이 부각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광배근이 짧은 동양인들은 이 밑을 자극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여기에 새로 부착점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부위를 최대한 극복을 해 보고자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위를 요쪽에 이쪽이 밖으로 부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을 최대한 발달시키고자 애를 쓰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그립의 넓이에 따라서 광배근의 근섬유의 자극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최대로 이완을 하느냐 아니면 짧게 이완을 했다가 수축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근섬유의 발달의 차이가 나고, 되도록이면 이두근이나 여기에 붙어있는 이두근이나 뒤에 붙어있는 후면 삼각근, 이쪽에 후면 삼각근이 붙어있죠. 그리고 이쪽에 붙어있는 승모근, 승모근의 운동 비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 기구의 발달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뭐 줄이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방향으로든 노출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턱걸이, 풀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이 운동에서 이 운동이 파생됐다라고 하는데 이 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큰 차이점을 본다면
이 랩풀다운 머신은 이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그냥 형태의 이 바를 잡고 그냥 수직으로 내렸다가 올리기만 하면 끝이 나버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자, 이쪽에 있는 이 기구는 축이 여기 달려 있죠. 축이 달려서 전체적으로 얘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얘는 수직으로 움직이게 되고 얘는 회전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복원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상완골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상완 골두에서 골두를 축으로 팔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하게 되죠. 이거와 똑같은 원리로 자극할 수 있다 보니까 광배근에 조금 더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근이라든지 다른 협응근의 운동 비중을 뺏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뭐 사람의 인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근육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설명을 드렸죠. 하나의 근육만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해당하고자 하는 그 타겟을 두고 있는 그 근육에 최대한 자극을 많이 집중시키기 위해서 운동 기구들이 개발이 되고 하는 건데,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축이 하나 달려 있는 상태에서 반원을 그리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이 랩 풀다운 머신과 와이드 풀다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움직임의 궤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는 건 똑같지만 궤적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비중이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플레이트 로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렇게 중량을 직접 원판을 자기가 설정해서 꼽았다가 뺐다가 설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형적인 웨이트 머신은,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랩풀다운 머신처럼 이렇게 이미 중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뭐 단계별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꼽아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지금 뭐 사실은 예전에는 랩풀다운 머신을 많이 썼고 그리고 턱걸이를 많이 했지만 관절염 환자로서 운동을 턱걸이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랩풀다운 머신들을 좀 많이 써왔는데, 자, 이 와이드 풀다운이라고 하는 이 머신 자체가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좀 이 기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많이 쓰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축이 있고 앞뒤는 고정이 돼 있고 그냥 위에서 내렸다가 올렸다가만 좌우를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은 골고루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당겼다가 올리는 데 있어서 내가 힘이 강한 쪽이 광배근이 뭐 이쪽이 강하거나 이쪽이 강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강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편중된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내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궤도를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궤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시킬 수가 광배근에 조금 더 큰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경험했을 때 아직까지 뭐 이 기구와 이 기구에 따른 어떤 논문이 나온 건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러한 근전도 테스트를 해본 게 없는데, 뭐 이 랩 풀다운 머신을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비하인드 넥 풀다운, 머리를 이 바가 내려가는 위치가 머리 뒤쪽이냐 앞쪽이냐에 따라서 프론트 랩 풀다운이라고 하고,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비하인드 넥 풀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뒤로 내리느냐 앞으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광배근의 활성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은 있습니다. 근데 이 랩 풀다운 머신과 이 와이드 풀다운 머신 간의 차이점이 아직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실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운동을 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주관적인 판단이죠.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떤 증거 자료도 있지만 자신의 어떤 느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이 기구의 장점이 상당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로우 로우 머신과, 앞서 보신 로우 로우 머신과, 로우 로우 머신과, 체스트 프레스 머신, 그리고, 와이드 풀다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기존에 많이 보셨던 랩풀다운 머신이라는 것에서 파생이 되어서, 와이드 풀다운이라는 새로운 이런 머신이 파생이 되어서 탄생을 했고, 이 머신의 장점이 이 랩풀다운 머신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운동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셔도 됩니다. 요거 한번 했다가 요거 한 4, 5세트 했다가 요거를 또 해도 새로운 차이점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저희 체육관에 오셔서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론트 로우라는 운동인데 역시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체 상체에 있어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위가 등이죠. 등을 예로 들면은 광배근이 가장 큰 근육이긴 하지만 또 부각되는 천층 근육 중에서는 승모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극하근이라는 것이 있고, 능형근은 승모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노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 삼각근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시켜서 등 전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운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이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론트 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가 이쯤에 있게 되고 가슴을 요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돼서 팔은 이렇게 뻗어서 이걸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 그립으로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오버 그립으로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패러렐 그립으로 측면을 잡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작을 밑으로 끌어당겼다가 이렇게 다시 펴게 되는 그런 동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적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근섬유의 움직임이 다르게 되고, 하나의 근섬유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슴이든지 등이든지, 우리 가슴 같은 경우에도 인클라인이 있고 플랫이 있고 디클라인이 있죠. 그래서 근섬유가 광범위하게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근육들은 우리 그 궤적에 따라서 자극되는 그 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근섬유의 발달에 차이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못 눌려가지고 좀 지워졌는데 이게 엉덩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팔에서 이렇게 뻗어서 이걸 잡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드 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앉아서 엉덩이가 여기 닿게 돼 있고 다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뻗어 가지고 이걸 잡게 되고, 좀 모양이 좀 괴상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니까 수직 운동이 됩니다. 수직 운동. 자, 근데 이 운동은 우리 몸통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오죠. 그럼 몸통을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약간의 수평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평도 완전 수평이냐 약간 사선이냐에 따라서 또 운동 자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로우는 완전 수평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 수평보다는 약간 더 위로 사선을 띄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운동은 수평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등 운동은 크게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등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등 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호를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운동 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옆에 있는 와이드 풀다운과 프론트 로우의 큰 차이는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의 차이점을 두고 있고, 이 와이드 풀다운은 랩 풀다운이라는 기구에서 파생되는데,
랩풀 다운은 비하인드 넷과 프론트 랩풀 다운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고, 그립의 넓이에 따라서 와이드, 네로우, 클로스 그립을 설정하게 되고, 오버 그립을 잡느냐 또 언더 그립을 잡느냐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차이냐? 협응근의 운동 비중, 협응근의 운동 비중을 고려하여 이런 운동들의 어떤 그립의 형태라든지 운동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또 설명드릴 건데, 자, 그거는 또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